네, 발에 시작으로 7분을 넘게 소비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만큼 이제 발해가 논란이 많은 국가기 때문에 이제 신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발해가 이제 계승한 나라 고구려도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발해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국민이 말갈 민족이지만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이제 자신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쵸, 국가란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이제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다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국가랑 국민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의 대다수는 말갈족이고 그런 말갈족이 대다수 살고 있는 국가가 바레니 바레는 말갈족의 국가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또 너무 비합리적이지도 않지만 말갈인들이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그냥 단지 우리는 통치 체제가 없기 때문에 통치 체제를 갖고 있는 고구려인들을 지배 계층으로 삼았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맞는 것 같다. 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발해의 발전으로 넘어가서 발해의 발전하면 이제 대조영 이후에 이제 무왕 때로 가면은 이름부터 벌써 그쵸 무력왕 무력으로 뭔가를 업적을 세운 왕 벌써 이름부터가 무왕이잖아요. 그쵸 왕 이름은 이제 왕이 죽고 나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무왕 하면 이제 일단은 뭔가 무력이 셌을 것 같고 그렇죠. 무왕 하면 이제 독자적 연어를 사용을 합니다.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황제병이 돋았어요. 그쵸. 고구려도 이제 광개토 대왕 시절부터 연어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지만, 이때만 해도 나는 차이나급이다. 나는 중국과 대등한 급이다. 라는 거를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참. 그러니까 중국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이게 자기네 나라 역사에 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에요. 왜냐면은 뭐 해송성국이라 불렸던 발해도 결국은 자기네 나라를 따라하기 위해서 연어를 사용을 한 거잖아. 어쨌든 자기네 나라랑 대등한 국가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자, 황제병 짐은 황제다 시작됐죠. 그 다음에 돌골족들도 통합을 하고 산동지방을 공격해서 산동지방을 자신의 영토로 삼습니다. 그쵸. 벌써 무왕이기 때문에 무력적인 업적을 세운 거죠. 이제 그 다음은 문왕이에요. 벌써부터 뭔가 앞에 왕과는 다르게 뭐 문물을 받아들일 것 같고 문화적일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이름부터 문왕이잖아요. 앞에는 무왕이고 이번에 문왕이잖아요. 그쵸. 이름 그대로 이제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쵸. 중국 문화를 수용해요.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중세시대 국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당시의 최고 유교 국가였던 중국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치 체제도 훌륭을 했고 이제 삼성육부 중앙관리 체제를 도입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쵸? 신라가 통일 신라가 되고 나서 중국의 삼성육부 체제를 들여왔듯이 이제 발해도 삼성육부 체제를 들여와서 이제 자기 나라에 맞게 개편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선왕인데
이름만 들어도 또 뭔가 서운할 것 같죠. 막 서운할 것 같고. 어 이분도 이름하고 진짜 업적이 똑같아요. 어, 첫 번째 업적은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어요. 영토 확장한 것만 보면은 이분이 무왕이라 불려도 놀랍지 않을 만큼 많은 영토를 확장했어요. 어느 만큼 확장을 했냐면은 요동 지역과 음, 요동 지역을 먹었어요. 그쵸? 옛날부터 요동 지역은 많은 논란거리가 됐던 이제 뭐 분쟁 지역이었는데 고구려 시절부터 그 지역을 딱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여서 중국인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뭐 바다 동쪽이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쵸? 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중국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아, 쟤네는 세다. 그냥 발해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말가린들이 반란 일으켜서 세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해동 성국이다. 그러니까 반란군 무리가 아니라 해동 성국이다. 그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최전성기를 누린 거죠. 선왕 시절에. 음.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할아버지라 할 수 있겠죠. 이제 무왕이 무력을 키웠고 문왕이 이제 당나라와 이제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문무를 수용을 해서 이게 정치 체제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태평성대가 열린 거예요. 음, 이건 나라 발전 이런 형식의 나라 발전은 미래로 가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이제 그쵸? 이성계가 무력으로서 딱 조선을 건국하고 이방원이 그 힘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사병철폐 같은 거 하면서 통치체제를 완벽하게 하고 세종대왕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자 때에 대해서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처럼 음. 보통 이제 할아버지가 힘을 쓰면은 손자 때에 가면은 그 나라가 이제 번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3대에 걸쳐서.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청나라도 그렇고 뭐 명나라도 그렇고 이제 보통 이제 할아버지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손자 때 되면 이제 그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발해 이제 대외 관계를 하면 이제 뭐 발해는 처음에는 대조영 나라를 세웠을 당시만 해도 이제 신라랑도 적대 국가였고 당나랑도 당연 적대 국가였고 한데 이제 뭐 아까도 말했듯이 사신을 보내서 신라와 화해를 맺고 이제 대조영이 이제 신라에서 뭐 형식적이나마 오품 직위를 받으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가 중간에 또 무왕이 또 땅을 막 빼앗고 하면서 당나라랑 관계가 뭐 다시 안 좋아졌다가 다시 또 문왕 때 중국 문물을 수용하면서 또 좋아졌다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빴다 좋아졌다 나빴다 계속 반복하는 이제 외교 상황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해의 통치 체제는 이제 삼성 육부를 아까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주자감이라고 최고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쵸.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발해도 불교 중심의 고대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교로 백성을 통치하는 유교 중심의 이제, 그쵸.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이제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가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성격 중에 뭐 고구려의 개성 의식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막 맨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을 하는 게 일본에 보낸 국서와 일본에서 발해에게 보낸 국서에 이제 고구려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멀쩡하게 고구려 왕의 후손은 신라에 잘 살고 있고 대조영은 고구려 왕족도 아니고 그냥 왕족이 아니었는데 이제 국가를 세우고 나니까 이제 또 심지어 연호까지 사용하는 황제님인데 고구려 왕이라고 이제 딱 자기가 출신 성분이 미천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히려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쵸?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 나 고구려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고구려는 망했기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를 이제 선수 친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고구려를 계승을 했음을 주장함으로써 인해서 뭔가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쓴 거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자기가 이제 대조영이 대시성을 가진 하나의 독자적인 나라로서 인정받으려고 했으면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라로 인정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고구려를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역성혁명급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얌전하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주변 국가들한테 국가로서 인정을 쉽게 받았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점은 좀 지금 정치적으로 좀 많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의 전제화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쵸. 관료 조직의 성격 및 왕위 계승에 있어서 이제 장자 상속제를 확립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첫째 장자 상속제를 확립을 했어요. 음. 그 전까지는 꼭 거의 장자 위주로 상속을 했지만 꼭 장자가 아니어도 왕이 된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쵸. 장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려면 명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쵸. 장자 상속제를 이때부터 확립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 다음에 화에서 봐요. 군단 한국사 이제 안 쉬고 꾸준히 계속 할 거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